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1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제1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그림과 같이 2.3kW 1800rpm의 전동기에 직결된 기어 감속 장치에 640N의 하중이 중앙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축에 중앙에 회전체가 하나 매달려 있죠. 640N입니다. 축의 길이는 80mm인데 이제 40, 40 주어졌어요. 40, 40 주어졌고, 전달 동력은 2.3kW, 회전수 N은 1800rpm. 축의 재료는 기계 구조형 탄소광으로 허용 전달 능력이 34.3MPa, 축의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가 34.3MPa. 메가파스칼은 뉴턴/mm 제곱이고 허용 구피 능력 시그마 B가 68.6MPa. 구핀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KM이 1.7,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KT 1.3. 다음을 구하시오. 단 축의 중공축의 바깥지름은 20mm다 그랬습니다. 축은 지금 중공축이네요. 중공축이에요. 중공축. 바깥지름은 D2, 안지름은 D1으로 놓겠습니다. D2가 20mm. 1번에서는 상당 구핀 모멘트 M이 구하라, 주울로 구하라 그랬고, 2번에서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를 구하라, 주울로 구하라. 그 다음 3번에서는 중공축의 안지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D1을 밀리미터로 구하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동적 효과 계수가 주어졌어요. 동적 효과 계수가 주어졌으니 동적 효과 계수를 이용해서 상당 구핀 모멘트 구하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하고 안지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허용 전달 능력, 허용 구피 능력 둘 다 주어졌으니까 둘 다 고려해서 안지름 D1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둘 다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D1을 구할 때는 작은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안전상 작은 값을 선택을 해줘요. 타우 A에서 구한 값하고 시그마 P A에서 구한 값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해서 최종적인 안지름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바깥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큰 걸 선택해야죠. 큰 거를 선택해야 둘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놓고 둘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상당 구핀 모멘트를 구하는데 먼저 이제 비틀림 모멘트 구할 수가 있겠죠. 전달 동력과 회전수를 이용해서 비틀림 모멘트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n분의 h 킬로와트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1800 rpm분의 2.3kW에서 계산하니까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구핀 모멘트 M을 구하는데 축은 단순보 중앙집중 하중으로 가정을 해서 중앙에서 최대 구핀 모멘트 발생하죠. 중앙에서 발생하는 최대 구핀 모멘트가 4분의 W 곱하기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분의 W 640N, 회전체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고요. 곱하기 L 80mm 들어갑니다. 80mm니까 0.08m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메타, 주울로 계산이 되고요. 상당 구핀 모멘트는 2분의 1에 상당 구핀 모멘트는 구핀 모멘트
동적 효과계수 곱하기 굽힘 모멘트 플러스 루트 굽힘 모멘트 동적 효과계수 곱하기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2분의 1에 1.7 곱하기 굽힘 모멘트 구했고 위에서 굽힘 모멘트 위에서 구했습니다. 굽힘 모멘트 위에서 구했고 플러스 루트 1.7 곱하기 굽힘 모멘트 구했습니다.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동적 효과계수 1.3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대입해야죠.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2번 상당 비틀림 모멘트 T 상당 비틀림 모멘트 루트 굽힘 모멘트의 동적 효과계수 곱하기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동적 효과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해서 구해줍니다. 루트 1.7 곱하기 굽힘 모멘트 구했고 제곱 플러스 1.3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구했고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식을 세우는데 정자로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분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적어주고 중간 과정에서 계산되는 값은 단위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값은 구하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단위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서 계산식은 계산식에 적는 공간에 답은 답을 적는 공간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계산식을 적는 공간과 답을 적는 공간을 따로따로 주면 그거에 맞춰서 적어주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먼저 이제 비틀림 허용 전달 능력에서 계산하면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는 극단면 계수 ZP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들어가야죠. 상당 극단면 계수 16분의 파이 D2 3승에 1-x 4승에서 여기서 x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D1을 구해줘야 되겠죠. 분의 T2 해서 들어갑니다. 허용 전달 능력, 허용 비틀림 전달 능력이 34.3MPa 34.3MPa 이꼴 16분의 파이 곱하기 D2 20에 3승 곱하기 1-x에서 4승에서 x를 구합니다. 곱하기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하는데 구한 값이 뉴턴 메타 줄입니다.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줍니다.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서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1은 d2 x가 d2분의 d1이니까 d1은 x 곱하기 d2예요. x 곱하기 d2가 되니까 x 구한 값에 d2 20mm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밀리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 전달 능력으로부터 먼저 d1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허용 굽힘 능력으로부터 시그마 BA는 단면 계수분의 상당 굽힘 모멘트로 들어갑니다. 단면 계수는 32분의 파이 D2 3승에 1-x 4승으로 표현이 되죠. 곱하기 M2로 해서 들어갑니다. 허용 굽힘 능력이 68.6MPa 68.6 이꼴 32분의 파이 곱하기 D2 20의 3승 곱하기 1-x의 4승분의 상당 굽힘 모멘트 M이 구했죠. 자, 여기서 x를 계산해 주고 그럼 이제 D1은 x 곱하기 D2로 x가 D2분의 D1으로 표현돼서 x값 구해줬고 D2 20mm 해서 밀리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굽힘 능력에서 전달 능력에서 D1을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해주면 둘 다 만족하게 된다. 타우 A로부터 D1을 구해서 시그마 B를 구해 봤을 때 허용 굽힘 능력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허용 굽힘 능력에서 구한 요 D1이
타우 A를, 즉 타우를, 전달 능력을 구할 때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X자리에 갖다 대입을 시켜서 허용 전달, 즉 전달 능력을 구했을 때 허용 전달 능력 34.3보다 작게 나오면 또 둘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돼요. 둘 다 만족하는지 따져보고 전달 능력, 구피 능력을 구해서 허용 전달 능력, 허용 구피 능력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둘 다 만족하면 그게 답이 되는데 D1을 구할 때는 작은 값, 안전상 작은 값을 선택을 합니다. 안전상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D1이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을 해결하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은 축설계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제가 이제 칠판을 지울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쫙 한번 훑어보시는 거죠.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문제 2번. 150rpm으로 5톤의 베어링 하중을 지지하는 엔드 저널 베어링이 있다. 엔드 저널 베어링입니다. 엔드 저널 베어링의 회전수가 150rpm이고 그리고 베어링 하중 W가 5톤입니다. 5톤 공학 단위로 주어진 거죠. 공학 단위로 주어진 겁니다. 허용 베어링 압력이 2MPa. 허용 베어링 압력이 2MPa. 저널의 허용 구피 능력은 58.8MPa. 일대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다음 마찰 계수 뮤는 0.02다 그랬어요. 1번에서 보면은 저널의 지름을 구하라. 밀리미터로 구합니다. 2번에서는 저널의 길이 L을 구하라. 밀리미터로 구하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저널의 마찰 손실 일량은 얼마냐? 킬로와트니까 마찰 손실 동력을 구하라는 거죠. 마찰 손실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널의 지름을 먼저 구하는데 허용 베어링 압력과 허용 구피 능력을 둘 다 커플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허용 베어링 압력은 D 곱하기 L분의 W로 표현이 됩니다. 허용 베어링 압력은 면적분의 면적의 수직 하중으로 계산하는 건데 면적은 투상 면적이 들어간다 그랬죠. D 곱하기 L이 들어가요. 그래서 D 곱하기 L분의 W 그래서 W는 주어졌네요. 여기서 이제 L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여기서 L을 끄집어내면 D 곱하기 허용 베어링 압력분의 W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를 허용 구피 능력에 적용시켜서 푸는데 허용 구피 능력은 단면 계수분의 구피 모멘트로 들어갑니다. 단면 계수는 저널의 단면은 1이니까 32분의 파이 D3승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구피 모멘트는 외팔보 중앙집중하중으로 가정을 해서 W 곱하기 2분의 L로 해서 구피 모멘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엔드 저널 베어링이니까 이와 같이 저널에 베어링이 들어오고 중앙에서 W 하중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와 같이 F8보로 생각을 해서 단면은 1이고 단면은 1이고 W의 하중이 중앙에서 걸려서 W 곱하기 2분의 1이 구피 모멘트고 여기에 이제 L 대신에 위에서 정리된 공식을 갖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고 계산을 해줍니다. 32분의 파이 D 3승분의 W 곱하기 2분의 L이에요. 2분의 L이니까 L은 D 곱하기 허용 베어링 압력 분의 W 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W 제곱 이렇게 뒤에 4승이 나와요. 뒤에 4승이 허용 구피 능력이 58.8MPa 58.8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들어갑니다. 32분의 파이 D4승으로 보겠습니다. 3승
1승, 4승 곱하기 2배 허용 베어링 압력이 2MPa 2Nm/mm 그대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W 5톤입니다. 곱하기 10의 3승 하면 kg 포스 곱하기 9.8 하면 뉴턴으로 바뀌죠. 5톤이면 5,000kg이고 5,000kg을 뉴턴으로 고칩니다. 9.8을 곱해주면 kg 포스가 뉴턴으로 바뀌죠. 제곱 여기서 D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돼요. 좌우변을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맞춰놓고 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L을 구하는데 L은 1번 풀 때 정리했던 표현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D 구했고 허용 베어링 압력 2MPa 분의 W 5,000kg 포스 곱하기 9.8 해서 L을 구해주면 밀리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킬로와트는 μW가 최소 회전력이고 μW 곱하기 회전 속도로 풀면 되는 거죠. 동력은 μW 마찰력이 곧 최소 회전력이 됩니다. 곱하기 속도 V 들어가죠. 이렇게 속도 V는 회전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으로 들어갑니다. 파이 dn. 그래서 마찰 계수가 0.02 곱하기 W 5톤 5,000kg 곱하기 9.8 하면 뉴턴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전월의 직경 구했습니다. 곱하기 회전수는 150rpm이죠. 150rpm. 그럼 메타 퍼 세크 이쪽은 뉴턴 이렇게 됩니다. 5,000kg을 5톤 곱하기 1000 5,000kg을 9.8 곱했습니다. 그러면 뉴턴이에요. 뉴턴. 그럼 뉴턴 메타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니까 와트로 떨어집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00을 해주면 킬로와트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102분의 μW 곱하기 V로 식을 세워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학단위니까 102분의 마찰계수 0.02 곱하기 W 5톤 5 곱하기 10의 3승 kg 포스 나누기 102를 하면 킬로와트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전월의 지름 1번에서 구했고 곱하기 회전수 150rpm 해서 계산하면 kg 포스 메타 퍼 세크를 102로 나누면 이게 킬로와트로 표현이 되죠. 위에서 푼 거랑 아래에서 푼 거랑 자, 푸는 방법은 맞습니다. 푸는 방법 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계산식이 맞아야 되고 그 계산식에 의해서 풀이된 답이 맞아야 됩니다. 답에 오차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답에 오차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답에 오차가 있는 거 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계산식이 맞아야 되고 일단 계산식이 맞는데 그 계산식으로 푼 답이 맞으면 맞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풀이 방법이 달라서 답에 오차가 있다 해도 그거는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해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2번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 (11kW) 회전수 1800rpm의 전동 모터에 의하여 그랬어요. (11kW) 1800rpm 전동 모터에 의하여 250rpm의 산업용 기계를 V벨트로 운전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동축 회전수가 1800rpm이고 종동축 회전수는 250
RPM이죠. V벨트입니다. V벨트예요. 이렇게 축구한거리가 1.2m다 그랬어요. 축구한거리 C로 놓습니다. 1.2m. 모터축 풀리의 지름은 150mm. 모터축 풀리, 주동축 풀리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동축 풀리는 D1으로 놓겠습니다. D1이 150mm. 다음을 구하시오. 단 이 벨트의 안전상 허용 가능한 장력은 490N이고 안전상 허용 가능한 장력 하면 긴장측 장력을 중거로 봐야 됩니다. 긴장측 장력이 490N. 단위 길이당 벨트의 무게 오메가로 놓겠습니다. 오메가가 2.74 뉴턴 퍼 메타. 부가장력을 고려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마찰계수 뮤는 0.3이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벨트의 길이 L을 구하라. 2번 한 가닥에 대한 부가장력 Tg. 부가장력을 계산하라. 속도가 10m/s가 넘어갈 때, 회전 속도가 10m/s가 넘어갈 때 부가장력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3번은 풀리의 홈의 수 Z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풀리의 홈의 수 Z를 구하라. 부하수정 계수 K2로 놓겠습니다. 0.75 벨트 개수 구할 때 부하수정 개수만 고려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벨트의 길이를 구합니다. V벨트는 바로 걸기입니다. 바로 걸기 평벨트의 벨트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주어진 조건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중심거리 주어졌고 D1, D2가 없어요. D2를 속도비를 이용해서 D2를 구해서 벨트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속도비 I는 N1분의 N2로 들어가고 직경비에 반비례하니까 D2분의 D1으로 표현이 됩니다. N1이 1800rpm, N2가 250rpm, D2는 안 주어졌고 D1이 150rpm 해서 D2 mm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벨트의 길이 L은 2배의 C 플러스 2분의 파이에 D1 플러스 D2, 자, 바로 걸기입니다. 플러스 4C분의 D2 마이너스 D1의 전체 제곱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꼴 2배 중심거리 C가 1.2m 1.2m 곱하기 10의 3승 1000mm로 고쳐서 들어가죠. 플러스 2분의 파이 곱하기 D1 150mm 플러스 D2 구했습니다. D2 구했죠. D2 위에서 구했습니다. 밀리미터로 플러스 4 곱하기 1.2m. 자, 쓰다가 틀리면은 깨끗하게 밑줄을 긋고 아래에 다시 써내려가면 됩니다. 또는 요즘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지우고 틀린 부분만 지우면 되겠죠. 수정 테이프로 지울 때는 틀린 부분만 지우고 쓰면 되겠네요.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액은 안 되고요. 수정 테이프를 감독관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수검자 유의사항에 표현이 돼 있다. 그 감독관이 안내를 할 겁니다. 자, 4배 1.2m 곱하기 1000mm로 고치고요. D2 구했고 마이너스 D1 150mm 전체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mm로 벨트의 길이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장력을 구하려면 속도 V를 구해봐야죠. 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T에 N으로 들어갑니다. D1, N1 들어가야죠. D1, N1, D2, N2로 구해줘도 상관없고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이 150mm 곱하기 N1이 1800rpm 들어갑니다. 1800rpm 해서 계산하면 메타/세크 10m/s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장력을 고려하라. 단위 길이당 무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가장력 TG는 원심력 중력과 속도 G분의 오메가 V제곱 G분의 오메가 V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9.8분의 오메가 2.74 자 뉴턴 퍼 메타 단위 확인하셔야 되고 곱하기 속도 V는 메타 퍼 세크로 계산된 값 갖다 대입하면 되죠. 제곱 계산하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3번. 3번은 가닥수인데요. 먼저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을 구해줘야 됩니다. Z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11kW.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H0로 놓겠습니다. H0. 자, 그러면 H0를 구하기 위해서는 허용 장력이라고 하는 값 490N은 긴장측 장력으로 봤는데 벨트 한 가닥에 대한 허용 장력, 긴장측 장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 가닥의 유효 장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가장력도 고려해야지 됩니다만 장력비를 구해줘야 돼요. 장력비. 지금 장력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촉각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접촉각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장력비를 계산한 다음에 긴장측 장력의 표현식을 이용해서 유효 장력을 구해서 한 가닥의 전달 동력을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접촉각 주동 풀리의 접촉각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2파이로 들어갑니다. 파이는 아크사인 2C분의 D2 마이너스 D1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촉각 세타를 구하죠. 주동축 접촉각, 주동 풀리의 접촉각 180도 마이너스 2배 아크사인 2 곱하기 중심거리 C 1.2m 곱하기 10의 3승 1200m 1200mm 분의 D2 구했고 마이너스 D1 150mm입니다. 계산해주면 몇 도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장력비 2의 뮤세타 들어갑니다. 자, V벨트네요. V벨트면 상당 마찰계수 구해줘야 되겠죠. 상당 마찰계수 뮤다시는 뮤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로 들어갑니다. 알파는 홈의 반각인데 지금 홈각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홈각이 언급이 안 돼 있을 때는 홈의 반각은 20도, 홈각은 40도 적용시키죠. 벨트의 홈각 40도를 플리의 홈각으로 해서 대입을 시킵니다. 마찰계수는 0.3 곱하기 코사인 20도 플러스 사인 20도분의 0.3에서 상당 마찰계수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력비 2에 뮤 다시 세타 들어갑니다. 익스포넨셜 뮤 다시 구했고 곱하기 세타 계산했습니다. 근데 도예요. 도니까 라디안으로 고쳐야죠. 180분의 파이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쳐서 장력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한 가닥에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유효장력 곱하기 회전속도로 들어갑니다. 유효장력은 긴장측 장력 마이너스 부가장력 고려하는 문제니까 긴장측 장력 마이너스 부가장력을 2의 뮤 다시 세타 분의 2의 뮤 다시 세타 마이너스 1로 풀어주면은 유효장력이 계산이 됩니다. 유효장력 긴장측 장력은 유효장력 곱하기 2의 뮤 세타 마이너스 2의 뮤 다시 세타 마이너스 1분의 2의 뮤 다시 세타의 부가장력을 더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V 들어가는 거죠. 속도 V는 앞서 구해놨죠. 부가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속도 V를 구해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고 킬로와트로 계산할 겁니다. 킬로와트로 익스포넨셜에 뮤 다시 세타 구했고 분의 긴장측 장력 490N 마이너스 부가장력 계산했고 곱하기 2에 뮤 다시 세타 구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회전속도 V 들어갑니다. 회전속도 V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뉴턴 메타퍼세크가 나옵니다. 뉴턴 메타퍼세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와트죠. 지금 와트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00을 해줍니다. 나누기 1000을 해주면 킬로와트로 표현이 되고 그럼 이제 가닥수 Z는 한 가닥이 전달 동력분의 전체 전달 동력
분자, 분모, 킬로와트 단위 맞춰주고요. 마력이면 마력, 킬로와트면 킬로와트 맞춰줘야 되겠죠. 곱하기 K2 부가장력, 부하수전계수네요. 부하수전계수가 주어졌으니까 부하수전계수 고려해서 들어갑니다. 전체 전달 동력이 11kW, 한 가닥에 전달할 수 있는 동력 킬로와트로 구했고요. 곱하기 부하수전계수 0.75 들어갑니다. 해서 계산을 해주면 실수로 나오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일단 계산하고 그러나 정수로 할 건 정수로 하라 이런 얘기니까 가닥수는 정수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정수로 결정을 해주는데 이때 올림을 해서 안전하게 정수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V벨트 전동장치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죠. 1번은 벨트 길이 구하는 문제, 2번은 부가장력을 구하는 문제, 3번은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와 같이 장력비를 안 주고 접촉각도 안 주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V벨트니까 상당 마찰계수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고, 문제상에서 그냥 마찰계수를 준 건지 아니면 상당 마찰계수를 준 건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홈 마찰차에서 주동차의 평균 직경과 회전수가 250rpm 홈 마찰차입니다. 주동차의 평균 직경 250mm, 회전수 N1 750rpm, 종동차의 평균 직경은 500mm, D2는 500mm. 접촉 허용 선압력 FA로 표현하겠습니다. 접촉 선압력 FA는 29.4 뉴턴 퍼 밀리미터. 다음을 구하시오. 홈의 각도 40도 2알파로 놓겠습니다. 홈마찰차입니다. 홈마찰차. 마찰계수는 0.15, 뮤 0.15. 1번 주동차의 전달 토크가 T1으로 놓죠. T1이 63.63 주울일 때 밀어붙이는 하중 W를 구하라. 뉴턴으로 구합니다. 그 다음 2번 홈의 수 Z, 홈 마찰차의 홈의 수를 구하라. 단 H는 0.28 루트 뮤 다시 W. 자, 이렇게 해서 0.28로 주어지면 W의 단위가 밀어붙이는 하중 W의 단위가 뉴턴으로 들어가야죠. 0.94로 주면 킬로그램 포스고. 자, 먼저 밀어붙이는 힘을 계산을 해줍니다. 토크가 주어졌으니까 토크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주동축 토크는 뮤 다시를 구해줘야 되네요. 그 대신 뮤 다시 곱하기 W 곱하기 2분의 D1 주동풀리의 평균 반지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주동차에 지금 이렇게 이제 홈 부지 마찰차, 홈 마찰차가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간 거죠. 홈 마찰차가 이런 식으로 홈 마찰차가 들어간 겁니다. 홈의 수는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의 홈 마찰차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이게 토크가 T1이야. 이제 밀어붙이는 하중 W고요. 뮤 다시부터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뮤 다시부터. 뮤 다시는 뮤의 코사인 알파 반각입니다. 사인 알파분의 뮤. 그래서 상당 마찰 계수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죠. 상당 마찰 계수부터. 그래서 이제 뮤가 마찰 계수가 0.15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홈의 반각이니까 40도의 반 20도 플러스 사인 20도분의 0.15 해서 뮤 다시 계산해 주고요.
그러면 T1이 63.63주울이니까 63.63주울입니다. 곱하기 10의 3승하면 뉴턴 밀리미터가 되겠죠. 주울이면 뉴턴 메타, 주울이면 뉴턴 메타, 곱하기 1000 해주면 뉴턴 밀리미터 표현이 됩니다. 이꼴 뮤 다시 구했고 W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2분의 D1이 250mm입니다. 250 해서 W 계산하니까 뉴턴 떨어지죠. 이렇게. 다음 2번 홈의 수 Z를 구합니다. 홈의 수 Z를 계산하려면 면압력을 이용해야지 돼요. 면압력을 이용하는데 접촉 폭이 홈 하나당 2개의 사선이 나와요. 사선 폭이 나옵니다. 이 사선 폭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때 홈이 이렇게 있으면 L이고 홈의 높이가 H죠. 홈의 반각이고 이때 이제 H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때 밀어붙이는 힘이 W고 이 사선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이 Q예요. 이 Q라는 힘을 계산해야죠. Q라는 힘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W는 Q의 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W는 Q의 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이렇게 구한 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Q는 뮤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W로 계산을 해줍니다. 뮤는 0.15 곱하기 코사인 20도 플러스 사인 20도분의 W 들어갑니다. W 위에 구했고 뉴턴으로 구했고 그러면 이제 Q가 계산이 됩니다. 뉴턴.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선압은 접촉 폭 2배 L에 Z분의 Q로 들어가야죠. 2배 L은 코사인 알파분의 H로 들어가요. Z분의 Q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코사인 알파로 나누는 거는 무시하죠. 코사인 알파 분자로 올라가는데요. 코사인 알파를 무시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배 H 곱하기 Z분의 Q로 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일일이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계산식을 세우고 풀어나갈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계산식을 작성하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결과식 위주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풀어나가도 충분히 그런 풀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히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FA가 29.4 뉴턴 퍼 밀리미터입니다. 이꼴 2배 H는 0.28 곱하기 루트 뮤 다시 구했죠. W 구했습니다. 뉴턴으로 대입합니다. 곱하기 Z분의 Q 구했죠. 뉴턴으로 들어가야 되고 W 뉴턴으로 들어가야 되고 뮤 다시 구했고 상당 마찰계수 구했고 자 이렇게 해서 Z를 결정해 주면 실수로 나올 거고 올림해서 정수로 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일 거다. 홈의 수를 정수로 결정하지 실수로 해서 가공해서 설치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풀어봤습니다.